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30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뉴스는 US-China Trade Truce, a side-by-side comparison of statements, 즉 G20 회담 종료 무렵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재개를 합의하였는데 주 내용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후아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를 안보 위협이 없는 부분에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국의 스테이트먼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하는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Micron has found a way around the US ban on Huawei, 즉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사가 미국 정부의 후아웨이사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주 전부터 수출을 재개하였는데 그 근거가 수출 금지 대상 품목이 아닌 그 부속 집합체, 서브세트를 수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하는군요. 오늘 세 번째 뉴스는 Apple ships Mac Pro production away from US to China, 즉 애플사가 새 Mac Pro 컴퓨터의 최종 조립 생산을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서 중국의 애플 공장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하는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US-China Trade Truce, Side-by-Side Comparison of Statements, 블룸버그 뉴스를 살펴보죠. 어제 29일 G20 회담 종료 무렵에 트럼프와 시 주석이 약 90분간의 회담을 가진 후에 미국과 중국이 각각 무역협상 재개를 합의하고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 내용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또 후아웨이사에 대한 미국 회사들의 수출 금지를 안보 위협이 없는 부문에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사들은 대체로 미국이 반대 거부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큰 양보를 했다고 평가하는군요. 그런데 회담 후 양국이 발표한 스테이트먼트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분석했군요. 양국 성명서에서의 첫 번째 차이점은 첫째, 미국 발표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중국 측 발표에는 새로운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추가 관세 불부과 조치가 언제까지 유효한지가 서로 엇갈린다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중국 발표에는 협상이 상호 평등하고 존중하며 개별적 관심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으나 미국 발표에는 동언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미국 발표에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기로 했고 미국이 그 수입 리스트를 주기로 했다고 했지만은 중국 발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중국 발표에는 트럼프가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수입을 늘릴 것을 희망했다고 했으나 미국 발표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후아웨이 이슈와 관련 미국 발표에는 미국이 양보를 하여 미국 회사들이 제품을 후아웨이에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으나 중국 발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차후에 중국은 미국이 이 조치를 이행할 것과 수출 금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군요.
여섯 번째 차이점은 북한 이슈와 관련 중국 발표는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할 의사가 있고 미국이 이를 좋게 평가했다고 했으나 미국 발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차이점은 대만 이슈와 관련 중국 발표에는 트럼프가 One China policy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으나 미국 발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양국 발표의 차이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협상 후 공동 커뮤니케를 작성하지 않고 양국이 따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각 자국 입장에 맞게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네, 무역협상 재개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협상을 일단 재개하기로 하였고 미국이 후아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미국이 아주 큰 양보를 함으로써 향후 무역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군요. 그런데 미국이 반대 급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큰 양보를 하게 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애플, 마이크론 등 미국의 대형 IT 제조 핵심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소매업체, 소비자, 농민단체 등이 또 항의를 하고 있다는 점. 셋째, 마이크론 등 이 후아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에 대해서 우회적 방법, 즉 서브세트를 수출함으로써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 넷째, 후아웨이에 대한 제재 효과가 이미 상당히 실현되었다는 점. 즉, 지난 5월 중에 후아웨이 폰 수출이 40%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미국 및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침체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0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후퇴를 한다는 겁니다. 향후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을 생각해 보면요. 우선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속전속결보다 지공작전이 더 유효할 것이고 이는 트럼프의 대선 전략과도 연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를 내수로 보완할 수 있고 또 정치적 부담으로 미국에 대한 후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간다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당연히 양국이 모두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보유 미국채 매각 등 숨은 히든 카드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의 손자병법 The Art of War가 트럼프의 The Art of Deal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여기에다가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 현실화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양보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언론사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게 재미있더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Micron has found a way around the US ban on Huawei. 즉 마이크론사가 후아웨이사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는 CNN 비즈니스 뉴스 보도입니다. 즉 반도체 칩 제조사 마이크론사가 미국 정부의 후아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주 전부터 수출을 재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수출 금지 대상 품목이 아닌 그 부속 집합체 서브세트라고 하는군요. 서브세트를 수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사 대표는 당초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즉각 수출을 중지하였으나 차후 내부 검토 결과 일부 부품은 법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다른 기술 회사들도 이러한 비슷한 결론을 얻은 것으로 보여서 이미 퀄컴사, 인텔 등도 수출 선적을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미국 반도체 협회도 칩메이커들이 법 위반 없이 후아웨이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군요. 각 회사가 제품 특성 및 스플라이 체인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적용을 받겠다. 각 회사가 적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복잡하겠군요. 그런데 후아웨이 휴대폰은 새 제품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제품을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아웨이 창업자 겸 CEO 런정 페이가 해외 판매가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더군요. 네, 오늘의 세 번째 뉴스, Apple ships Max Pro production away from US to China. CNN 비즈니스 뉴스 보시죠. 즉 애플사가 새 맥스 프로 컴퓨터의 최종 조립 생산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전할 계획이라는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입니다. 애플은 향후 중국 파트너사인 퀀타 컴퓨터에서 동제품 맥스 프로 컴퓨터를 최종 조립하겠다는 겁니다. 종래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수출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참고로 맥스 프로는 단가가 6,000불 이상이고요. 전문가용 비디오 제작 편집 컴퓨터라고 하는군요. 애플이 점증하는 무역 분쟁 속에서 해외 이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부담이 크죠. 따라서 애플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즉 최종 조립은 제조 공정의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다른 애플 제품과 마찬가지로 맥스 프로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되고 제품화한 것이라고 하고 부품들은 미국을 비롯 다수 국가에서 들여온 것임을 강조하는군요. 또 애플사는 미국 30개 주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9천여 공급 업체로부터 작년에만 $60 빌리언 어치를 구매했다고 주장하는군요. 따라서 맥스 프로의 최종 조립만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애플사의 미국 공장 정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 CEO 팀 쿡이 3개의 대형 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다고 하는군요. 트럼프는 애플이 공장을 미국에 짓지 않는 한 자기 정부가 경제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했고 한때 팀 쿡이 오스틴 공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트럼프가 극찬을 했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애플로서는 트럼프의 질타가 부담스럽겠군요. 한편 애플사는 현재로서는 아이폰 등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뉴스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칩메이커 마이크론사가 정부의 후아웨이사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상 품목의 부품 집합체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2주 전부터 우회 수출을 재개하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기업들이 정부의
내셔널 시큐리티로 명분한 포괄적 금지 조치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플사의 경우 대통령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맥프로 컴퓨터 최종 조립 라인을 선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미국의 오스틴, 텍사스에서 중국 애플 공장 단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기업은 명분보다 going concern으로 이윤 창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는 기업하기 좋은 지방을 내세우는데 각종 지원 시책과 더불어 함께 정부의 과다한 규제를 폐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트럼프가 감세, 재정 지출 여기에 더하여 규제 완화를 내세우더니 이제 규제 완화는 많이 퇴색하였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오늘 또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